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우 YTN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반기문 총장의 구체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7개월 후에 퇴임을 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한국 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디서 알았는지 전부 다 신문을 봤는지 자기들이 가서 뭐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농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 선거운동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 국제사회에 너무 퍼지니까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이다.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한 얘기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어떤 의사를 얘기들이 상당히 좀 오가겠죠. 나름대로 그 대권 도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어제 이동우 부국장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뭐 거기 현장에 참여했던 그 관훈클럽 임원들은 대부분은 이거는 바로 그 대권 도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다. 또는 아예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중견 언론인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유엔 그 사무총장 임기가 마무리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준비를 해서 내년 초가 되면 사실상의 어떤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 아마 그렇게 이렇게 풀이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파장이 확산되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또 했단 말이에요. 의뢰 정치인들이 하는 수순이죠. 네. 이제 상당히 그 정치적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이미 거니까. 선언을 했는데. 우리 이동우 국장 말씀처럼 어제의 발언은 상당히 예상보다 수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제 얘기가 그렇게 아주 구체성을 띠는 얘기는 안 나오고 평소의 화법대로 이른바 이제 좀 모호하게 발언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라고 표현들을 하던데 그래서 좀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얘기할 것 같았는데 뭐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조차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좀 차별성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이제 대북 핵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어떤 인도적 문제 등은 뭐 울 거를 터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그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대북 문제에 있어 나름의 어떤 뭐 해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읽혀질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고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말씀처럼 거의 뭐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대선 이슈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내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 북한 관련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전된 현 정부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본인의 생각을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인도적 차원의 어떤 남북 접촉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남북 교류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서 남북 간의 그 접촉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내라도 한번 방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남북 관계의 어떤 긴장을 해소하는데 본인이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우 부국장께서 보시기에 어제 또 주목할 만한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에 가장 좀 이 눈에 확 띄는 메시지였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도 슬픈 일인데 네. 남한 내에서 그 서로 이제 갈등하고 또 정당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도 좀 창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서 네. 국민 대통합을 선언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그게 얘기를 나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는 현재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고 네. 곧 그런 지도자는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걸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도 72세 현재 이제 비교적 그 대통령을 하기는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대통령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70세, 76세 이렇다. 뭐 버니 네. 샌더스 같은 경우가 이제 76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거를 빗대면서 예전보다 지금은 이제 생리적 나이가 네. 한 15세에서 20세는 더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초등학교 이후에 결석을 하거나 뭐 결근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 뭐 감기도 뭐 제대로 앓은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 경무를 10년 동안 거의 그 마라톤을 100m 달리듯이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아주 본인의 어떤 체력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 어떤 그 고령이라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런 얘기는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제 어땠습니까? 그 사실 어제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예. 그 당초 그 이후에 또 공항에 일정이 도착하기를 조금 늦어졌죠. 12시에 오기로 했다가 그게 좀 늦어졌거든요. 네. 4시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1시간 또 늦어져서 늦어졌죠. 5시에 네.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관훈클럽 이 그 토론회가 네. 5시 4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공항에서 바로 그 관훈클럽 토론회장으로 온 거죠. 그 제주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좀 관훈클럽 임원들하고 지금 이제 인사하는 그런 예.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6시 반에는 원래 그 통일부 장관이 그 주최하는 또 이 만찬이 예정돼 예정돼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시간이 한 50분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질문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다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다 그 반기문 총장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또 그 반기문 총장이 본인의 어떤 업적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질의응답은 뭐 상당히 상대적으로- 촉박했던 네. 거죠. 그런데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겁니다. 1시간 20분을 그리고- 굉장히 예. 꽉 채워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리고 그 중에는 뭐 껄끄러운 그런 네.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도 비교적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론을 펴고 그랬습니다. 네. 자, 추 교수님. 네. 반 총장의 대권 의사 표명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이 그래서 됐었습니까? 뭐 사람마다 예상이 예. 달랐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렇게 예상이 예상을 일반적이었어요. 왜 했었었죠. 그러냐면 예.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권 출마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아마 그 상당히 좀 우회적이고 네. 좀 뭐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는가. 근데 뭐 기존에 이제 그 화법을 쭉 봐도 대선을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언론에 여러 이제 예측을 나왔던 건데 네. 이제는 뭐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새누리당은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든 영입을 해서 대선 주자로 이제 뭐 이제 그 구도를 짜려 하는 거야 뭐 다 알려진 거 네네. 아니겠어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네네. 상황이 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예. 일단 국민들에게 나름 뭐 직접 출마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니까 예. 여전히 뭐 해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지금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번 대선 출마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다라는 말은요. 보통 여야 정치인도 굉장히 그 발언이 수위가 높은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뭐 나중에 결심하겠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출마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 발언 해석을 두고 정치권들의 반응도 참 재미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 충청 출신들이 먼저 떨치고 일어난 사례가 많지.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정말 뭐 소중한 경험과 또 소중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계를 위해서 쓰셨던 그 경험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신다면 새누리당도 반, 야당으로도 반. 반반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인지 모르지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모호하게 하신 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없어서 좀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신다 그러면은 대환영입니다만. 네, 자, 당에 따라서 또 계파에 따라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네. 이 멘트들이 다 네. 알고 보면 이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어제 그 관훈 그 클럽 토론회에서 네. 하기 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어제 마치 이런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요구에 화답이나 하듯이 그러네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어제 예. 나름대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보면은 네. 현재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무주공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사실상 1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나오는 주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나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뭐 지금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미미한 지지율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함으로써 사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천군만마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그 문재인 그 전 대표보다는 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지지 그 층이 상당히 겹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대권 후보 지지율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새누리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권의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그 좀 확실히 이번에 밝혀둘 필요가 있다. 막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예. 주변에서도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여론조사만 하면 항상 부동의 1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 포럼에서도 그렇고 이 홍문표 사무총장 또 정진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어제 동행을 했는데 이 친박계 인사들 또 그 여당 의원들과 동행하는 일정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죠. 반기문 총장이 여당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아무 때도 네,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뭐 야당 의원도 네. 반기문 총장은 사실 친박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민병도 모습이죠. 의원이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네. 했고 최경환은 당권 도전하는 거고 대통령은 네. 반기문 후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야권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이제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 이제 방향이 굳혀가겠죠. 네. 지금 그리고 어제 지금 말씀처럼 같은 인사들이 전부 여권 인사들이었잖아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갔고 나경원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말이죠. 그런 걸로 볼 때 반기문 총장은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네. 외교부 장관도 했었고 그래서 반드시 새누리당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야권의 주자가 굉장히 주자군이 아주 굳게 좀 형성되어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뭐 안철수 네네. 그리고 이 밖에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손학규 전 고문도 그렇고 말이죠. 안희정 지사까지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려 한다면은 야권보다는 여권 쪽에 이제 둥지를 틀려 하겠죠. 네. 단지 이제 청와대나 친박의 지원을 받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향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반기문 총장의 대권에 반드시 유리할 것이냐는 아직은 뭐 전혀 예단하기 어려워요. 네.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가늠할 거예요. 본인 말 따나 반기문 총장 말씀 따나 일단 유엔 총장을 퇴임하고 난 다음에 네. 그때도 여러 상황을 볼 것이고 그때 가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또 몇 개월 후의 일이잖아요. 네. 우리 정치가 지금 뭐 하루 앞을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정치가 생물이다라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즘 나날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변성은 대단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기문 총장 이제 5박 6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던데 안동도 가고 경주도 가요. 주로 이제 TK 지역만 가다 보니까 얘기들이 나오는데 TK 충청 연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얘기라고 있는 봐야죠. 시나리오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금 뚜렷한 그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리고 아주 탐이 나는 후보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데다가 충청권에서는 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충청에서는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배출된 적이 없고 충청인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충청과 TK의 결합, 뭐 상당히 그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치라는 것은 뭐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친박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네. 그건 아마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까요? 현재 친박의 이미지가 워낙 그 국민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 어떤 범여권의 친박과 비박을 그 통틀어 어떤 범여권의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여권 후보가 그런다면 뭐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그 친박 쪽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도로는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박 쪽에 이 의견만 받아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하다. 대단히 위험하고 위험하다. 아마 그 경우는 승산이 높지 없을 않다는 것이다. 높지 않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